그리고 유럽에서는 3월 22일부터 모델 Y 가격을 2,000유로 정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호재성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날 사운드 하운드는 충분히 전고점 부근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바로 25%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날 18%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OXL, AMD, TSMC,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 다 단기적으로 저점 만들면서 한 2-3일 안에 반등해 줄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8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금요일날 미국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큰 그림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금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 0.96%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이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날 3월 20 FOMC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므로 3월 FOMC 전후로 경계 심리가 유지되면서 큰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요일날까지. 하지만 FOMC 이후에는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FOMC가 쇼크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한 투자의 심리는 매수 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다우존스 지수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단기적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나스닥 100 지수 QQQ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에 있어서 QQQ는 이만큼의 상승 추세가 상단 라인에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저는 큰 그림에 있어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이 여기서도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단기 조정은 건강한 단기 조정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뿐이지 큰 추세에 있어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큰 추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결국엔 24년 연말까지 N자형 파동을 마무리 시켜줄 거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 기간은 대략 1-2개월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QQQ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으니 크기가 같아지는 시기에 있어서 그 부근쯤에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T에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를 발표했었죠.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월 20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견고한 D램 가격과 출하량으로 인해 컨센서스 기대치를 능가하고 3분기 실적도 높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AI 시스템에 포함되고 있는 HBM 출하량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들 3월 20일날 실적 발표 잘 봐주시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외에서 약 5%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또 21년도 전고점도 돌파해 주었죠. 만약 지금 다시 한번 3월 8일날 찍었던 고점을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에 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황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해 주면서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한 차례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자, 테슬라 금요일날 0.7%가량 상승해 주면서 반등해 주었죠. 지금 장외에서도 3%가량 상승해 주고 있고, 테슬라는 4월 1일날 미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000 정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3월 22일부터 모델 Y 가격을 2,000유로 정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0.7% 상승해 주었고, 지금 장외에서도 3%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산정
설정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락 추세를 그려왔었죠. 이러한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약 한두 달간의 반등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고 1차 매수를 진행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추세 하단 라인까지는 약간의 하락폭이 있다. 지금 그 하락폭을 정확히 찍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왔고 중기 지표도 바닥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이 이런 대형주들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 2차 매수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2차 매수 가격은 주봉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왔었죠. 만약 이 빨간색 선이 주봉에서 깨진다라고 했을 때 2차 매수 가격은 이 파란색 선 $1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대기하고 있고, 만약 이 파란색 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러한 역 N자형 파동으로 여기까지 하락해 주면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밑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올려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그때 또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빨간색 선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였고 지금 2차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하더라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차 매수를 할 가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빨간색 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의 의견으로 계속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다가 만약 진짜 테슬라가 이 파란색 선 $100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강력 매수 타점으로 2차 매수를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증권사에서도 계속 매도 리포트 내고 악재도 계속 터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 내려왔었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도 가격 인상을 조금씩 하면서 호재성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 같이 대형주들은 손절보다는 2차 매수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힘이 없을 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로 수익을 내고 있어야 테슬라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금요일날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죠. 지수는 빠지지만 엔비디아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500 넘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때도 매수 타점, 이때도 매수 타점, 지금도 매수 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 파란색 선 11선과 이 노란색 선 21선 사이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엔비디아가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인 겁니다. 이렇게 2스텝으로 엔비디아를 모아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지금 다 수익권에 있겠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 또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영상 빠짐없이 보시고 계셔야 제가 이렇게 좋은 대형주들도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빠짐없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날 약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도 공유해드렸고 2주 전쯤에도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었죠. 지금은 단기 지표 과매수권 찍고 데드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약해 있을 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자, 알파벳도 금요일날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와 있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중기,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큰 걱정 없이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알파벳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해 주면서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이렇게 대형주들은 저점이 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GN입니다. 아마존닷컴도 저점에서 결국에 모아가니까 21년도 전고점까지 결국엔 오게 되었었죠. 대형주들은 저점에 있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형식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없이 계속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일부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마존닷컴하고 항상 같이 보는 종목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자, 메타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 걸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메타가 오늘도 하락해 주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일부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죠. 자, 메타도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21년도 전고점 넘고 결국엔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자, 애플은 금요일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1차적으로 지지 후 단기적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2차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애플이 다윈 AI 스타트업 인수를 발표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지표를 보시더라도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중기 장기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애플을 소액으로 대응하라는 이유는 아직도 3단계 박스권 이 하락 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매매하시려면 지금 단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이 1001선 부분에서 가격으로 봤을 때 144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OUN입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제가 저번주 화요일날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사운드 하운드는 충분히 전고점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바로 2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18%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일부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금요일날 1%가량 하락해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상 약 5%에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하단에 왔을 때 다시 모아가시면 되겠죠. 이 모습을 SOXX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 보시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이제 하락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기 지표도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2, 3일 안에 또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금요일날 약 3%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뜨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또 잡을 수 있지만, 지금 3월 20날 FOMC가 예정되어 있죠. FOMC에서 만약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단 라인 깨고 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만큼의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다들 3월 20날 FOMC 저랑 같이 결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뜨는 거 보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보기 전에 TLT로 한번 차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T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이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노력 볼 수 있겠죠. 지금 하락폭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1차 조정 다 받고 바닥권 다지면서 한 2, 3일 안에 또다시 단기 반등 해줄 수 있겠죠. 자, TMF 매매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전저점 가격대 약 4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금요일날 약 2%가량 상승해 주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양봉으로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AMD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매수 타점 될 수 있겠죠. AMD는 우리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면서 61%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TSMC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 TSMC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찍고 하단으로 다시 왔고, 이 부분은 하단 라인이기도 하지만 전고점 저항 라인대 부분이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면서 하루 이틀 안에 반등해 주려는 모습 보여줄 거고, 마벨 테크놀로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폭이 조금은 다른 종목보다 남아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웨스턴 디지털도 지금 단기 지표 2, 3일 안에 바닥권 다지면서 한 2, 3일 후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금요일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죠.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서 힘 빠지면서 약간의 단기 조정 받고 있습니다. 퀄컴도 지금 하단 라인까지 폭이 조금은 남아있고 단기 지표도 아직 바닥권까지 조금은 남아있죠. 한 3일 후에 또다시 지지 후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자, 인텔도 금요일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해 주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색선 121선 지켜주고 있고 인텔은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1차 매수 지금 가격대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도 금요일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고 있죠. ACM 리서치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날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조정 구간에 와 있죠. 이렇게 큰 상승 나왔을 때는 5일선, 11선 깨질 때마다 수익 실현 조금씩 해 나가시면서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HCM 리서치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면서 21선 지켜주면서 반등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OXL, AMD, TSMC,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 다 단기적으로 저점 만들면서 한 2, 3일 안에 반등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CI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위에 있고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 위에 있으면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 역시 상승 추세 타고 여전히 상승해주고 있고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ARA입니다. 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금요일날 호재가 하나 발표됐었죠.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갖춘 어플라이드 디지털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 호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4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 전용 데이터 센터를 인수한 두 번째 대규모 인수이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약 20%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요일날 약 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댓글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지금 검정색 선 1001선 부근에서 호재성 뉴스 나오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 검정색 선 1001선 가격으로 봤을 때 17달러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러한 호재성 뉴스로 한 2, 3일간 양봉으로 반등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고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 만약 양봉을 한 번 더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소액으로 한 번 더 진입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이 전고점 부분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약 3, 4일 후에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반등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년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 차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항상 큰 상승 후에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기 조정을 보고 너무 큰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러한 큰 상승 나오기 한 3일 전에 매수 타점을 이때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바슈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HC입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 자, 금요일날 약 1.6%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지지해 주면서 반등해 주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슈얼스 컴퍼니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자, 저번 주에도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없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바슈얼스 컴퍼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 금요일날 약 1%가량 상승해 주면서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선,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자, 매그나이트의 미래는 퍼브매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퍼브매틱 또한 한 차례 큰 상승 후 이 노란색 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해주었죠. 매그나이트도 지금 노란색 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을 크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자, 매그나이트는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퍼브매틱은 지금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X자형 파동으로 단기 조정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퍼브매틱은 핑크색 선 5일선 할 때 저는 1차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직도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금요일날 약 2%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고 있고, 또다시 2, 3일 안에 단기적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금요일날 0.7%가량 하락해 주었는데, 그날 이 노란색 선 21선 딱 닿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자, 이때도 계속 이 노란색 선 21선은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만약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근을 뚫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만큼 노란색 선 21선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지금 한 차례 큰 상승 우리가 먹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월트 디즈니가 만약 지금 이 가격대만 유지해주면서 횡보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강한 N자형 파동으로 한 차례 더 상승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N자형 파동보다는 조정 구간이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상승해 주는 게 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월트 디즈니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폭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OPRA입니다. 오페라 금요일날 약 3%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이만큼의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상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페라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지금 오페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가격대, 지금 전고점 저항 라인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만약 오페라 오늘 이 구간에서 반등해주지 않고 11선, 파란색 선 11선 또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비중 축소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M입니다. 줌 비디오 금요일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줌 비디오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60 깨지 않으면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자, 블록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블록은 여전히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페이팔 홀딩스는 제가 이 갈색 선 121선 손절 라인 잡고 저번 주에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던 종목이죠. 자,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면서 경영진들도 교체되면서 상승 추세 조만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 장기 다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다음으로 도쿄 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OCU입니다. 자, 지금 도쿄 사인 단기적으로 단기 지표 데드 크로스 나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단기 조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제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FIN입니다. 치프 테크놀로지도 지금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조정은 이만큼 나올 수 있지만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가격대에서도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뷰 못 해드리는 종목들은 내일 영상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다들 행복합시다 라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